안녕하세요. 북스타 날리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죠? 2022년부터는 구독자가 증가할 때만 제가 영상을 올리려고 다짐을 했는데 그동안 구독자가 뜸해서 오늘에서야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게다가 블루스님하고 같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 마이크 상태가 고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마이크를 기다리다 보니까 좀 영상을 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자주 놀러와 주시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드린 대로 HTP, 집, 나무, 사람 테스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집 그림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3개의 테스트를 같이 하는 진단 테스트인데 이게 자세하게 그릴수록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시간상 편의상 개별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쯤에서 블루스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네, 그래도 오늘은 10개의 풍경 요소를 그렸던 지난 시간과 다르게 집만 그리면 되니까 훨씬 더 편하고 쉽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항상 누차 강조하지만 잘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대신에 오늘은 집만 그리시니까 정성 들여서 자세하게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전 그림에 열정이 있어요. 보기와 다르게. 그러신가요? 잘 그려야 돼요. 예. 그럼 네. 잘 그려주시고요. 네. 제가 지금 A4 용지하고 연필 한번 흔들어 주세요. 연필하고 지우개 드렸는데 이제 그러면은 한번 그려보시도록 하시죠. 누가 벌써 지우개 똥을 만들어 놨네요. 네, 뭐 원하시는 집 아무거나 그리셔도 돼요. 그래요. 네. 선을 잘 묶은 것 같아요, 벌써. 지우개로 지우셔도 돼요. 그러지 않을래요. 네. 원래 집을 그리는데 그 일가견이 있는데 왜요? 무슨 건축과 나오셨어요? 그 뭐라 해야 되나? 네. 말씀하세요. 그리기가 힘드네요. 피곤하셔서 그런가 봐요. 투잡 되시더라고. 일단 문이 있어요. 문고리고요. 문고리요? 예. 네. 그리고 여기는 뭐 창문이에요. 창문이 통창이죠. 창문이 통창. 크네요. 예. 통창이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지붕인데, 네. 지붕 위에 또 이제 저희 집이 좀 좋아요. 이렇게 또 올라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보이겠죠? 네. 특이하게 생겼네요, 집에. 그렇죠. 이쪽 뒤로 이제 넓은 공, 여기가 지붕이거든요, 이게. 지붕이라서. 네. 지붕이고, 네. 여기 이제 또 통창이 있어요, 이렇게. 창문을 엄청 좋아하시네요. 일단 광합성을 잘해야 돼요, 사람은. 그래야 우울하죠. 예. 네. 대충 보이나요, 집처럼? 네. 조금 특이한 것 같긴 해요. 지붕 위에 또 다락방이 있는데 다락방이 굉장히 크네요. 다락방이라기보다는 큰 집이죠. 예. 예. 2층 집이에요. 여긴 누가 살고 있나요? 가족이 살죠. 난리 브루스가 사나요? 그렇죠. 이게 좀 비율이 안 맞아요. 난리도 좀 곧 그렇게 큰 집에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될 거예요. 네. 그 앞에 텃밭이 있어요. 텃밭이. 농사 지을 줄 아세요? 아니요, 농사는 못 짓는데. 나중에 텃밭을 하나 가꾸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 건가요? 그렇죠. 여기 뭐 애들도 놀 수 있고 뭐 이렇게 만들어야죠. 네.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저는 옆에 이렇게 나무가 좀 큰 게 하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무도 굉장히 크게 그려주시네요. 그렇죠. 나무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있어야 또 여기 그늘도 생기고
이 블라인드를 살짝 예, 블라인드가 이렇게 네. 있어야 또 햇빛도 막아주겠죠. 네. 블라인드고 여기 이제 소파도 하나 넣고 소파가 좀 큰 소파예요. 네. 집이 크니까 그쵸? 소파도 좀 커야겠네요. 근데 뭐 다른 건 별로 네. 예, 그리고 싶지가 않아요. 원래 심플한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 다 그리신 건가요? 예. 뭔가 뭐 더 덧밭이랑 추가하시거나 뭐 이러고 싶으신 건 없으시고요? 예, 그런 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블루스님이 그린 이 집 그림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중심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스님,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블루스님이 그린 그림을 베이스로 집 그림에 대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집은 예측 가능하시겠지만 가정, 가족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선 그림의 크기로 보는 심리 상태입니다. 블루스님과 같은 경우는 집을 그리는데 A4 용지를 꽉 채울 정도로 크게 그리셨는데요. 이렇게 현저하게 큰 그림은 과장, 사치, 공격, 보상적 방어 감정, 과잉 행동, 조증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반면 이와는 반대로 현저하게 작은 그림은 열등감, 무능력감, 억제, 소심, 낮은 자아 강도를 의미해요. 덧붙여서 종이의 상층부에 쏠려서 그림을 그리는 경우는 낮은 에너지 수준, 통찰력의 결여, 근거 없는 낙관주의의 경향이 있음을 의미하고요. 그림이 종이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살짝 심각한 정서장애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스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듯이 단독주택을 그리셨어요. 만일 특수한 집을 그리셨다면 가정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의 소지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집을 이루는 각각의 구성 요소로 알아보는 나의 심리 상태입니다. 첫째, 문은 세상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부분으로 대인관계에 대한 태도, 접근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블루스님의 경우 집의 크기에 비례해서 평범하게 문을 그리셨는데요. 대인관계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만일 문을 그리지 않았다면 타인과의 관계를 꺼리며 세상에 고립되고 위축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블루스님은 문손잡이까지 표현하면서 확실히 세상에 오픈된 양상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문손잡이가 지나친 경우에는 남성의 성기에 대한 관심으로 해석되기도 한답니다. 창문과 집 전체의 크기에 비해 작은 문 또한 세상과의 접촉을 꺼리고 우유부단한 성격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문에 자물쇠 또는 요즘이라면 번호키 등을 표시했다면 의심이 많고 방어적인 성격을 나타내죠. 때로 문이 오픈된 상태로 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외부로부터 정서적인 안정을 얻고자 하는 갈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만일 문을 아주 자세히 그리셨다면 대인 접촉에 소극적이고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경향을 나타낸 것입니다. 둘째, 지붕을 살펴볼게요. 지붕은 내 머릿속의 정신생활, 특히 내적 공상적 부분, 관념 등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기능이 와해되면 지붕도 손상된 모습을 띱니다. 블루스님의 지붕은 특이하게 다른 부분과 구별되게 그물 무늬의 음영을 넣어가며 지붕을 강조하셨는데요. 이는 실제로 공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래전 블루스님과의 대화가 기억되는데요. 본인은 수업 시간에 수업은 안 듣고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공상을 많이 했었다고 해서 살짝 소름이 돋았습니다. 음영이 강조될수록 강한 의식과 그에 수반된 죄의식까지를 포함합니다. 다른 부분은 단순하게 그리고 지나치게 지붕만을 부각되어 그린 그림은 공상에 열중한 나머지 자신의 세계에 빠져 외면적인 대인관계로부터 도피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붕이 없거나 그냥 일직선으로 표시한 지붕은 공상력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것만 추구하며 위축된 성격일 수 있습니다. 강한 피랍으로 지붕의 윤곽선만을
반복하여 표현하는 지붕은 공상이 자신의 통제권을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해 방어하는 습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기와까지 세밀하게 표현하는 지붕은 집착이 강함을 의미합니다. 셋째, 창문은 문에 이어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제2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해석은 문과 크게 차이가 없을 듯한데요. 다만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자면 블루스님의 경우 큰 통창 중 한 창에만 블라인드를 반쯤 가리셨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은데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완전히 내린 창문은 타인과의 교섭을 싫어하고 강박증, 의심, 폐쇄적 사고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튼은 가정에서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문고리가 남성의 성기를 상징했다면 창문을 수직으로 이분해서 표현했거나 삼각형인 경우 여성 생식기에 대한 고착이나 과도한 관심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문을 4개 이상 그린 경우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면서도 과도하게 보상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표현해주기도 합니다. 또 블루스님의 창문의 특징 중 지붕 위에 창을 또 그리셨잖아요. 이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며 위축감을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블루스님 같은 경우에는 1층에 큰 통창을 그리셨기에 해당이 없겠습니다. 네 번째, 방이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블루스님이 집을 그리는 동안 집 안도 한번 그려달라고 했을 때 블루스님은 특히 거실에 소파를 그리셨죠? 이렇게 각 방이 상징하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블루스님이 강조하신 거실은 사회화를 위한 공간을, 침실은 우울적인 경향이 있는 이들의 은신처이자 성적 행위의 공간, 병자를 위한 장소를, 욕실은 청결함을 상징하는 장소로 인색하거나 화를 잘 내며 아는 척을 잘하는 성격을 보여준과 동시에 대부분 아동기 때 숨는 장소로 아동기 때 가족과 긴장하며 싸움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식당은 양육의 공간을 상징함과 동시에 애정에 대한 강한 욕구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러나 이는 통계적인 경향성으로 보다 자세한 개인의 심리 상태는 여러 번의 관찰과 상담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이제 5번째 벽으로 가볼게요. 벽은 자아를 의미합니다. 견고하고 단단한 벽은 대체로 강도가 강한 건강한 자아를 의미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나약하고 예민한 자아를 숨기려는 과도한 욕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면 허술한 벽은 자기 통제력이 취약해진 약한 자아를 의미합니다. 만일 성인이 벽면의 내부가 보이는 투명한 그림을 그렸다면 자아 통제력을 상실했거나 현실 검증력에 장애를 암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굴뚝입니다. 요즘엔 굴뚝이 없는 집들이 많아서 생략되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굴뚝은 가정에서의 분위기와 가족들 간 애정과 교류를 의미합니다. 연기가 나도록 그린 굴뚝은 집안의 불화나 정서적 긴장감을 의미하고요. 굴뚝은 또한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지나치게 큰 굴뚝은 성적 관심이나 힘에 대한 관심이 큼을 의미하며 따뜻한 가정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오늘도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집, 나무, 사람 그리기 중 나무 그리기를 진행할 거고요. 오늘은 프로이드의 명언으로 마치겠습니다. 가족에 의해 사랑받는 사람은 일생 동안 성공한 기분으로 살아가고 이 성공에 대한 자신감은 그가 정말 성공하게 만든다.